안녕하세요. 도순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개인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청소해! 막 이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좀 민망합니다. 자, 도순스 원픽 점검부터 하고 갈게요. 1번입니다. 높임 표현 3가지. 각각의 방법 외우기. 기억나시나요? 자, 높임 표현 3가지 뭐였죠? 상대 높임이 있었고요. 주체 높임이 있었고요. 객체 높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각각의 방법. 상대 높임은 뭘로 했었죠? 그 표 되게 많았었죠? 종결 어미로 우리가 상대 높임을 실현한다고 했었고요. 주체는 서술어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인데 서너말 어미, 시를 넣거나 주격조사, 깨서를 넣거나 특수한 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이런 어휘들을 쓴다라고 했었고요.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깨를 붙이거나 혹은 특수한 어휘, 들이다, 모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 피동표현, 사동표현 뜻을 한번 볼까요? 자, 피동표현은 뭐였죠? 주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가 당하는 것. 사동표현은 주어가 시키는 것. 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문장을 2개를 줬습니다.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분석을 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능동문과 주동문으로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다음 장에서 보죠. 자, 종이가 구겨졌다입니다. 얘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을 할 거예요. 뭐부터 하는 게 편하다고 했을까요? 서술어부터 찾으시면 되겠죠? 서술어 구겨졌다입니다. V. 자, 이거에 해당하는 주어는 누구죠? 종이님이세요. 이 종이님은 누군가에 의해 구겨지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당하셨으니까 피동이 맞겠네요. 그죠? 우리 이왕 한 거 어떤 방식의 피동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구겨졌다를 분석을 좀 할 거예요. 구겨졌다. 이 친구를요, 분석을 할 때는 늘 기본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형은 뭘까요? 구기다입니다. 그죠? 구기다예요. 근데 가운데 뭐가 묶여져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어지, 얻다.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이 어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고요. 바로 이 어지다. 이 어지다가 우리 피동 만드는 방법 몇 번이었을까요? 3번이었어요. 3번에 어지다가 있었어요. 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피동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피동의 반대말 능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일단 능동으로 바꾸려면요. 시제는 그대로 두시고 기본형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시제는 그냥 그대로 두면은 구기었다 혹은 구겼다 하셔도 돼요. 구기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누가 구겼을까요? 모르죠. 지금 모르겠는데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누가? 성적표를 받은 어머니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엄마가 무엇을? 종이를 구기시는 바람에 우리 종이님이 당하신 거죠? 네, 엄마가 종이를 구겼다. 요게 더 구겼다. 이렇게 하면 능동으로 우리가 바꿔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동생을 씻겼다도 한번 볼게요. 역시 서술어 찾아야 되죠? 어디? 씻겼다 V. 자, 엄마가 동생을 씻겼습니다. 씻겼죠? 뭡니까? 사동입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사동을 만들었는지 또 한번 볼까요? 씻겼다. 어떻게 줄일까요?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그렇죠. 씻다에다가 여기도 기었다 이렇게 된 것 같죠? 자, 이 언 역시 뭘까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 우리 기를 붙여서 사동을 만들었어요. 그쵸? 사동을 만드는 방법 기 몇 번이었어요? 1번 뭐죠? 이히, 리기, 우구추 요 중에서 기를 골라서 넣었네요. 선생님 뭐 고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다 아시니까. 자, 이히리기 우구추라는 사동 전미사를 넣어서 사동사를 만든 방법입니다. 그러면 얘를 사동의 반대말 주동문으로 바꿔볼까요? 자, 주동문으로 바꾸면 역시 씻었다 살려놓고요. 누가 씻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동생이 씻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굳이 넣어야겠어요. 엄마를 좀 넣어야겠어요. 그러면은 엄마에 의해 뭐 이 정도 넣으시면은 주동으로 바꿨다.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부분은 단어의 형성입니다. 단어를 처음 어떻게 만들었나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건이 새로 생겼을 때도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요. 그죠? 어떤 행동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처음 만들 때에 그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하나 만들고 나서요. 그 부분을 합쳐서 또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칠판이라는 물건에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우개라는 물건에 이름을 붙였어요. 지우개라고. 그랬는데 칠판을 지우는 물건이 또 생겼으니까 칠판 지우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근은 하나로도 단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근만큼은 혼자 못 쓰이는데 딱 붙어가지고요. 뜻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맨이라는 접사거든요. 근데 이 맨이라는 단어 보시면 맨이라는 단어는 혼자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 이렇게 붙으면요. 그냥 발은 어떻죠? 그냥 발이에요. 신발을 신고 있어도 발이고 양말을 신고 있어도 발이고 다 발인데 여기에 맨이라는 단어가 딱 붙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발이라는 조건이 딱 붙습니다. 그 말이 바로 뜻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맨이라는 접사는 맨손, 뭐 맨몸 다 이렇게 다른 단어들에 붙어서만 쓰는 그런 것들을 바로 접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근과 접사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 어근 접사하고요. 어간 어미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뒷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간과 어미, 그 다음 어근과 접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얘네 둘은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요렇게 세트예요. 그런데 얘네는요. 아예 색깔이 뭐야? 라고 묻는 거하고요. 모양이 어때? 라고 묻는 것처럼 범주가 다른 거예요. 어간과 어미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죠? 용언의 활용에서 배웠습니다. 용언의 활용에서 배웠고요. 어근과 접사는 오늘 말씀드렸어요. 단어를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단어를 만들 때. 그러면 용언의 활용일 때 기억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먹다가 있잖아요. 먹다 이렇게 하면은 용언의 기본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얘가 먹고 먹으니 먹어서 너만 먹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먹까지가 뭐고 간이고 여기 얘네들이 뭐다? 어미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어미 중에서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 이를 쓴 거예요. 이. 그래서 얘가 먹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됐냐면 뭐가 됐냐면 이 먹이라는 단어가 하나 탄생을 한 거예요. 얘는 처음에는 어미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가 붙어가지고 사전에 치면은 먹이, 명사 이렇게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때는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먹이, 근이고 이가 접사다. 요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달리기가 있어요, 여러분. 달리다가 있는데 얘가 달리고 뭐 달리니 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달리기를 썼단 말이에요. 달리기 하니까 얘가 어떻게? 단어로 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이 용언의 활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달리니, 달리기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어미가 되는 거죠. 얘가 어미가 돼요. 얘네들이 어미가 되는데 달리기라는 명사의 기점으로 봤을 때는 달리까지가 어떻게 되고 근이 되고 기가 바로 접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완전히 뚝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물었느냐에 따라서 그 요소가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웠던 어근과 접사를 가지고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단일어예요. 느낌 오시죠?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단일어입니다. 뭐 나물리라든가 뭐 뜻이 여러 개가 있지만 다리 뭐 이런 단어들, 요런 단어들이 바로 단일어가 되는 거예요. 자, 복합어를 어려워하시는데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어근과 접사 설명해 드리면서 어근끼리 붙기도 하고 접사를 붙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근이 2개 이상, 뭐 3개여도 상관없어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합성어라고 부르고요. 파생어는 뭐 접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접사가 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앞에 왔냐고 하면 얘를 접두사라고 부르고요. 머리 두자 써서요. 뒤에 오는 접사는 접미사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거든요. 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설명해 볼게요. 먼저 쉬운 파생어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쓰이면 접두 파생어라고 부르고요. 뒤에 접사가 붙으면 접미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접두 파생어는 접사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근이 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접두사는 보통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헛소리 할 때 헛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군소리 한다. 그다음에 뭐 아까 했었던 맨발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근이 뭐가 붙어 들어가면 되겠죠? 접미 파생어는요. 뭐 꽤 많아요. 그래서 어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접사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꾼이라든가 뭐 이라든가 아까 명사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접미파생어가 우리나라에 훨씬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품사가 이 접미파생어로 붙어버리면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먹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뭐 놀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놀다라는 동사에 여기에 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거예요. 왜 접미사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단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놀이라는 명사가 탄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얘가 단어를 만들기 전에는 놀다라는 동사였었는데 얘가 이라는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놀이라는 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미사는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생님 여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명사 파생 접미사라 그래요. 네,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명사를 만들어 줬으니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 합성어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합성어는요, 조금 설명이 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의 형태다.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이 어근과 어근이 붙었는데요. 그 붙는 방식이 2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하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사적이라는 거는 문장을 보통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문장이 흐름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비통사적은 뭔가 좀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문장상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게 통사예요.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을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방식과 같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명사하고 그냥 붙이는 경우는 통사적 합성어로 봅니다. 그리고 용언 보세요.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형어잖아요. 관형어 뒤에는 뭐가 와야지 얘가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죠? 관형어니까 채구 뭐가 와야 되죠? 체언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문장상 문제가 없어요. 또 용언을 쓰는데요.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미를 붙이는 거예요. 연결어미를 붙이면 여기다가 바로 뒤에 또 용언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문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명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에는요. 뭐 쌀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용언의 관형 사형에 체언이 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리다라는 거에다가 뒤에 사람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어리다까지가 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관형사형 어미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이 하고 딱 꾸며주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좀 예쁘게 다시 쓸까요? 어린이. 이렇게. 그 다음 용언의 연결형이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용언의 어간에다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뛰다가 있어요. 뛰다가 오는데 뛰어서 어디 올라갑니다. 그러면 뛰어라는 연결 어미를 넣고 여기다가 오르다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얘도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어떤 건지 보시면 조금 감이 올 거예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냐면 문장 구성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용언 어간이 있어요. 어간만으로 원래 쓸 수가 없죠. 어간만으로 쓸 수 없고 어미가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미가 안 오고요. 갑자기 여기다가 명사를 붙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덮밥이에요. 얘가 문장 형식에 맞으려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은 밥이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갑자기 덮에다가 어간에다가 갑자기 명사를 띡 하고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용언 어간에다가 아까 어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용언 어간에다가 그냥 용언을 바로 붙이는 경우도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높다 있는데 여기에 푸르다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미를 넣으려면 높고 푸르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붙이는 거죠. 높푸르다 이렇게. 이런 단어들은 바로 용언 이런 단어들은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높푸르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게 바로 합성어입니다. 그쵸? 그런데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으면 통사적 합성어고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르면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래서 용언이 붙으려면 어간에다가 여기에 어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가 있고 이 어미가 있는 채로 붙는 거 이런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지만 어미 없이 그냥 붙는 것들은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의 도손스 원픽입니다. 첫 번째, 단어 형성의 원리 3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각각 어떻게 만들고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합성어의 종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가 뭐 정확하게 외우지는 않더라도 단어가 주어졌을 때 얘가 통사적인지 비통사적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단어들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노프르다는 말고요. 노프르다는 선생님이 아까 해줬으니까 노프르다 말고 뛰놀다로 할게요. 이거 말고요. 뛰놀다. 바꿀게요. 뛰놀다로 바꿔서 젊은이, 뛰놀다. 그 다음에 슬픔, 지우개, 슬기롭다. 요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합성어일 경우에는 통인지 비통인지까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